혁신위가 발족 때부터 지나치게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위가 마치 비대위처럼 결정 권한이 가진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면서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당내에 결국은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의 싸움,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내년 총선 공천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오히려 더 본말이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에서 말 한마디 중에 공천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바로 그런 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친낙계 설훈, 김은경, 이견양,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마녀 사냥식 발언했다, 사과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설훈 의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느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 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가 무엇이냐라고 김은경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발언, 마녀 사냥식 발언, 대체 김은경 위원장이 무슨 발언을 했길래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은경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은 혁신의 대상입니다.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이 정치적 언행을 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얘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질문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과정, 대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고 이런 이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할지 본인이 잘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지금 설훈 의원, 친낙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설훈 의원이 발끈해서 마녀 사냥식의 이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데요. 신정현 의원님, 일단 친낙계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 친이낙연계 의원들, 특히 이제 먼저 이낙연 대표의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도덕성 회복해야 된다. 네. 민주당을 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도덕성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했던 말이 당내 민주주의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은요. 김은경 혁신위가 발족할 때 혁신위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사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사실 그래서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길을 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혁신위 1호안이 뭐였습니까? 바로 불체포 특권. 예. 거기에 대해서 당은 움직이지 않을 때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30여 명이 거기에 대해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체포 특권, 자기는 포기하겠다. 네. 사실상 이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그 방향에 결을 맞추겠다고 하는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그 비명계를 향해서 왜 화살을 돌리는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외려 이 혁신위의 결과 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분열을 오히려 또 촉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행태가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위가 발족 때부터 지나치게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위가 마치 비대위처럼 결정 권한이 가진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면서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곳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발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나를 세우는 모습 역시 그런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나를 세워야 될 곳은 혁신위의 결과 다르게 움직이는 지금의 당의 주류 지도부가 그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의 이 얘기가 언론 인터뷰 중에서 질문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 나갔고 거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쯤에 김은경 위원장이 누구라고 뭐 지칭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고인물을 걷어내라. 그리고 기득권을 없애라.
네. 김은경 위원장 약 한 달 전쯤에 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김은경 위원장의 저 말도 사실은 겨냥이 그럼 이낙연 전 대표였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또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해석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저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네. 막연하고 모호하잖아요. 네. 누구를 겨냥했다 안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다도 생각을 했었죠 그때. 헷갈리죠. 두 번째 얘기는 이낙연계를 겨냥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공천이라는 아주 민감한 거를 딱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박과 맞싸움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는 당의 도덕성을 뭔가 좀 회복을 하자라는 네. 취지에서 출범을 한 걸로 저는 알아요. 뭐 돈봉투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거를 만회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하는 활동은 뭐 존재감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민사회 원로 아니면 당 원로 뭐 이런 분들 만났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뭐 공천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혁신위가 내년 총선에 공천권에도 개입을 하고 개입을 넘어서 전권을 갖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저는 못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부터 점점 그거에 발을 디디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를 이거 이재명 대표의 친위 세력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결국 저는 이제 지금의 민주당은 도덕성 회복, 뭐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뭐 박수를 다시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는 거, 물론 이게 기본이죠. 그러나 당내에 결국은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의 싸움,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내년 총선 공천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오히려 더 본말이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네. 상당히 커 보인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에서 말 한마디 중에 공천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네. 바로 그런 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아마 상당히 싸움을 심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본질은 공천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또 혁신위가 그동안 종이호랑이라는 얘기를 좀 그런 비판을 좀 받다가 뭔가 정권을 갖고 좀 힘을 갖고 움직이려면 결국 공천 얘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또 나오긴 나와요. 원로들 만나도 뭐 공천 얘기를 막 조언을 주긴 했거든요. 과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때 민주당을 쥐락펴락했다는 카리스마를 발휘한 게 공천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공천권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천은 따로 아마 시스템이 갖춰져서 네. 그쪽에 가야지 지금 혁신위원장은 공천권 얘기할 때는 아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자진 사퇴하느냐 그냥 자리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호를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를 당에서 결의하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뭐 그 불체포 특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당한 사유도 애매하고 네. 저는 김문경 혁신위원장은 벌써 유효 기간이 끝나서 그냥 빨리 사퇴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밀어주지도 않고 할 힘도 없고 네. 정치적인 역량도 없고 오히려 당 소란만 더 키울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사면 초과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